네, 민주당의 실세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을 거란 말들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 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입니다. 아직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드러난 사진으로만 드러난 거 보면 충격적입니다. 우선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8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계좌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네이버라든가 혹은 LG CNS, 카카오페이 등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그대로 공개가 됐었는데 문제는 해당 계좌의 그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 차모 씨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계좌 명의자 그리고 실사용자가 다른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일단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이 곧바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2025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재산 공개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따르면 적어도 작년 말까지 이춘석 의원 본인이라든가 혹은 배우자가 보유 중이었던 주식이 전혀 없다라고 신고가 된 상태였기 신고 때문에 안 된 주식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주식이 결국 이후엔 이 의원의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신고 누락으로 인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까지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 의원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보좌관 휴대폰을 잘못 들고 들어갔고 거기서 주식 앱을 열어본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작년 국정감사 때도 같은 보좌관 명의의 그 계좌 화면을 보는 모습이 또 포착되었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이 해명에 대한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논란이 확산되자 이춘석 의원은 우선 먼저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사위원장직도 사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이 제명 의결까지 처리를 했었고 당원 자격을 박탈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하고 나아가서는 형사 고발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고 곧바로 8월 6일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착수를 한다라고 알려졌고 현재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 이춘석 의원 본인을 금융실명법 위반 피의자로 그리고 이제 이 계좌의 명의자였던 보좌관 차모 씨에 대해서는 명의 대여를 방조한 그런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 자격 박탈 이춘석 의원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바로 제명 조치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이게 민감한 겁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정말 사실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은데 특별히 민감성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뭐 법적으로 먼저 좀 평가를 해보자면 우선 현직 국회의원이 차명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을 하는 건데 입법부 구성원이 이런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중대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실명제가 시작된 게 30년이 거의 더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금융 거래를 함에 있어서 본인 실명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한다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것을 실행했다라는 점 자체가 뭐 일반인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더 중대성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차명 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감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공직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강하게 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라는 것은 이춘석 의원이 뭐 국정기획위원 2분과 AI를 다루는데 그 AI 관련 지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좀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분과장을 하면서 이 정부의 AI 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을 미리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사실 이 중요한 정보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이용을 해서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이 다른 주식 시장에 있는 다른 뭐 투자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리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중요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고위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경쟁이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제 시장 질서를 또 훼손하는 또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까지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뭐 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방금 그 자본시장법에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고위공직자가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했는데 화면에 나타난 걸로 보면 네이버 주식을 분할해서 파는 것으로 화면에 나왔잖아요. 당시 국가대표 우리 국가 AI 프로젝트를 지금 정부가 발표한 직후였는데 네이버가 그 5개 회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결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걸 알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혐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분과장으로서 담당을 하고 있던 업무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 거기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거래했다라고 보이는 그 내역들이 결국 이 AI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예. 거래 시점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뭐 분명히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네. 이 부분은 미리 취득한 혹은 뭐 직후에 취득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그런 거래를 한 것 아닌가, 결국 이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부분 수사는 더 해봐야 되는 해봐야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뭐 이런 단기적인 거래만을 두고 이것을 뭐 중요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평가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실제 이제 거래 기간이 얼마나 긴지 또 그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관련 주식들의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 네. 또 이 각 거래 시점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결국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실명법 위반 문제, 또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또 관련된 법이 공직자윤리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직자윤리법 역시도 이제 혹시라도 이 주식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이준석 의원이라고 보여진다면 그리고 그 보유한 시점이 뭐 작년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주식에 대해서 이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신고를 누락해서 결국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걸 차명거래라는 걸 확실히 밝혀내는 건데 그게 어렵진 않겠네요. 핵심적인 수사 포인트. 뭐 두 사람 불러다가 수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 조사를 통해서 뭐 실제 거래 뭐 실제 주인은 누구인지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단 지금 휴대전화가 누구 것인지부터 조사를 해보긴 할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쉽게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네, 네. 그래서 뭐 개통 기록, 사용 내역을 확인하면은 이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누구 것인지는 금방 판명이 날 거고 결국에는 이 거래가 차명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에 로그 기록이라든가 예. 혹은 거래 시각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혹은 네. 뭐 필요하면은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데이터들도 확보를 해서 실제 이 거래 시점에 누가 소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내용은 한편으로는 이 주식 매매 대금이 있는데 그 대금의 출처가 어디서부터인지 대금의 출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익이 또 났을 때 그 귀속은 누구에게 갔는지 이 부분 역시도 결국 이 거래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의원으로부터 이 주식 대금이 나왔다, 혹은 이 의원의 가족으로부터 나왔다, 아니면은 뭐 보좌관이 주장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매매 대금의 출처가 너무 불분명하다. 그리고 귀속 주체는 또 이 의원 측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차명 거래가 밝혀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증거로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계좌 명의주로 보이는 보좌관도 입건이 됐는데 명의를 이제 드러나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좌관은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일단 보좌관 역시도 사실 이런 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대여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방조범이나 혹은 나아가서는 공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경우까지도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보좌관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거래한 주식 LG CNS, 카카오페이, 네이버 우리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1차로 당선된 1차로 걸러진 5개 회사 중에 몇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정보를 알고 팔았을까? 이 부분이 금융실명제보다 훨씬
훨씬 더 좀 문제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법적으로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처벌 수위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뭐 차명 거래까지만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금융실명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차명 거래만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나아가서 예.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일단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는 상한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이 이익금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그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만약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중형에 처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일반인과 비교를 했을 때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양형과 관련해서 좀 기준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과 그래서 다르죠.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 의했을 때 예.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되면은 예. 이제 당연 자격 상실 사유가 됩니다. 퇴직 사유가 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뭐 상당히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 정도의 중대한 범죄다라고 한다면 뭐 판단하기에 따라 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다. 비서실장도 했다. 그리고 민주당 여당의 실세였다.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좀 더 뭐 특검 형태로 하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 사안 자체는 무척이나 좀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고위공직자의 뭐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의 근간까지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우선 이런 수사의 필요성 그리고 강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면서도 동시에 AI 정책 핵심 담당자가 뭐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그것도 이해관계 종목을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례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뭐 입법부 또 행정부에 대한 신뢰까지도 훼손될 수 있는 매우 이제 심각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면 일단 이러한 주장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다만 이제 특검 실시와 관련해서는 조금 지나친 시기상조가 아닌가. 사실 뭐 수사가 지금 막 개시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또 지금 정부 그리고 여당 측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엄중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뭐 특검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의 중간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야당도 주장을 하는데 이번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선발 과정이 조금 의심스럽다면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전원에 대해서 주식 차명거래를 한번 조사해보자. 그리고 차제에 아예 국회의원들 정말 차명거래 의혹 이 조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안의 중요도 민감성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왔을 때 전수조사가 있었던 일이 있었고 과거에도요? 대표적인 게 네. 2021년에 예.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그러니까 당시에 이 LH 직원들 LH, 일부가 그렇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이었던 뭐 광명이라든가 시흥 이쪽 토지를 이 대규모로 미리 매입해서 투기했다는 의혹이 크게 이제 났던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실체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었고요. 이때 이제 워낙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불평등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컸었고 또 공직자의 도덕성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컸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실제로 국회의원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부동산 보유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라든가 직계 좀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파악을 해보니 일부 명의신탁 혹은 뭐 업무상 비밀 이용을 한 의심 사례들 이런 것들이 몇 건이 확인돼서 당시 이제 특수본에다가 송부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런 전수조사와 같은 이야기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법무부인 소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